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는 AI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AI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챗 GPT가 등장하기까지 거의 8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43년 컴퓨터 칩도 소프트웨어도 없던 시절, 뇌과학자 워런 맥컬록과 젊은 수학자 월터 피츠는 아주 대담한 질문을 합니다. 인간의 뇌를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들은 뇌를 풀 수 없는 신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뇌를 ON과 OFF로 이루어진 단순한 스위치 네트워크로 상상했습니다. 입력 신호를 더해 임계값을 넘으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최초의 신경망 수학 모델입니다. GPU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컴퓨터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강력한 통찰만 있었습니다. 단순한 요소들이 모이면 복잡한 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세상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958년 프랭크 로젠블렛 교수는 퍼셉트론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계는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인간의 신경세포에서 영감을 받은 퍼셉트론은 시행착오를 통해 패턴을 인식할 수 있었던 최초의 인공 뇌였습니다. 아이디어만 놓고 보면 혁명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끊임없는 도전이었습니다. 로젠블렛은 디지털 뇌의 설계도를 그려냈지만 그가 사용할 수 있었던 도구는 석기 시대의 기계뿐이었습니다. 이 걸음마 단계의 AI는 단순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논리가 조금만 복잡해져도 곧바로 무너졌습니다. 아이디어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이었습니다. 퍼셉트론은 자신이 태어난 시대보다 수십 년 앞서 있었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컴퓨터는 느렸고 메모리는 작았으며 데이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금은 끊기고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AI 겨울입니다. 앞서 소개한 퍼셉트론은 출발점이었습니다. 하나의 뇌세포를 디지털로 옮긴 모델이었죠. 퍼셉트론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퍼셉트론 하나는 정돈된 문제만 다룰 수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돌파구는 퍼셉트론을 층으로 쌓기 시작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초기 층은 선과 모서리를 배우고 그 다음 층은 형태를 만들고 더 깊은 층은 사물을 인식합니다. 지능은 하나의 똑똑한 요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층들이 함께 작동하면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딥러닝입니다. 그리고 CNN 또는 컨볼루션 신경망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픽셀이 아니라 패턴을 봅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바로 이 인간의 직관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진 위를 탐정이 돋보기를 들고 조금씩 움직이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컨볼루션입니다. AI는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보는 대신 필터로 작은 단서를 찾습니다. 날카로운 선, 색의 흔적, 미묘한 곡선, 형사가 구석구석을 살피듯 AI는 자동차가 어디에 있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차가 기울어져 있거나 확대 또는 축소되어 있고 나무 뒤에 숨을 수도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폴링입니다. 단서를 요약해 가장 중요한 신호만 남기는 일종의 형광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덕분에 AI는 거의 모든 각도와 거리에서 자동차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의 진짜 마법은 층 쌓기에 있습니다. 이 스캐너와 하이라이터를 수십 수백 층으로 쌓아 올리면 수천 개의 단서가 하나로 모여 저것은 자동차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컨볼루션 신경망은 대부분 논문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뛰어났지만 그것은 몸없는 영혼과 같았습니다. 그 사이 세상은 조용히 디지털 기반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1981년 IBM PC가 등장했고 1983년에는 인터넷이 탄생했으며 1989년에는 월드 와이드 웹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AI는 자신의 연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첫 불꽃은 2006년에 등장합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를 공개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일반적인 코드만으로도 GPU의 막대한 병렬 연산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디어에 걸맞은 엔진이 완성된 것입니다. 2012년 알렉스 넷이 AI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미지넷 대회에 등장합니다. GPU와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자에 대비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순간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딥러닝은 실제로 작동한다. 그리고 규모가 커질수록 강력해진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신경망은 더 이상 학문적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지배적인 접근 방식이 되었습니다. 눈사태처럼 가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단지 3년 후인 2015년 자녀 네트워크로 불리는 레즈넷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시각 정확도를 넘어섭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 보게 된 순간입니다.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법을 직접 보고 싶으신가요? 몇 줄의 매트랩 코드만으로 사전 학습된 알렉스넷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웹캠을 움직이면 AI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 패턴을 즉시 데이터로 번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디지털 돋보기입니다. 신경망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자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지만 그 범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규모를 통해 일반화하는 능력은 시각을 넘어 음성, 텍스트, 언어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현대 AI가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한 번 배우고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핵심입니다. 2014년 겐, 즉 생성적 적대 신경망으로 AI는 창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트랜스포머로 AI는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22년 이 모든 발전이 챗 GPT로 결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AI는 하룻밤 사이에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아이디어, 충분한 하드웨어, 그리고 규모가 작동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기다린 끝에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정은 어떠셨나요? 조금 벅찼다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방금 기계가 세상을 보기 시작한 빅뱅의 순간을 지나왔습니다. 이것은 기술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시각에서 언어로 이동합니다. 기계가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신경망이 바닥부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